다음 아이템은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윤석열 인선 완료. 네, 이르면 내일 현판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인선이 오늘 마무리가 되면서요. 네. 24명의 인수위원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경제 2분과, 그다음에 사회복지문화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이렇게 뭐 분과별로 이제 선임이 완료되면서요. 네네. 당선 일주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인수위를 조금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면요. 일단 네. 이 서오남이라는 단어로 서오남이요. 그렇습니다.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서울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이것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네. 실제 이제 인수위 연령을 보면요. 평균 연령이 57.6세였고요. 인수위 24명 중에 서울대 출신이 13명,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맞네요. 모습이었습니다. 직업별로는 교수가, 현직 교수들이 제일 많아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 가지 저희가 좀 더 눈길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이 안철수계, 네. 이 안철수 위원장의 측근들이 곳곳에 좀 포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인수위 대변인에 지금 신용현 전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이 신용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물리학자 출신으로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는데 안철수 위원장, 이 신용현 전 의원이 과학 전문가가 대변인으로 이제 선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네. 이 우리 인수위가 그만큼 이 과학 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임됐다, 이렇게 선임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분과에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 네. 이 사람 역시 안철수 위원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자 했던 안철수계 인사로 꼽히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인 첫 우주 선발자인 고산 씨도 있는데요. 고산 씨 역시 이 안철수 위원장이 정치에 입문을 시킨 네. 정치계에서 대표적인 이 안철수 인물로 꼽히는 인물들이고요. 안철수계가 이렇게 좀 곳곳에 포진돼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네, 좀 또 눈길이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김현 기자가 이 얘기한 이 분석이 재밌습니다. 서호남 인사다, 서울대 50대 이 남성 인사다. 저희가 항상 이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고소영 인사, 뭐 수첩 인사, 뭐 캠코더 인사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서호남 인사라고 합니다. 네, 인수위 구성이 그런데 보니까 빠르긴 진짜 빨라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어느 정권보다 이 인수위를 좀 빨리 이 출범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보니까 인수위원장이 확정이 되고 오늘 한 4일 만인 것 같은데 전체 인수위원이 지금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수위 구성을 놓고 민주당은 나는 이거 반댈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뭐 앞서 정관이후 시간에도 잠시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인수위 구성이 완료가 되자마자 조금 거친 비판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MB 인수위 2기를 보는 것 같다, 시즌 2를 보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어떤 인수위 구성 인원들에 대한 좀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MB 인수위 시즌 2를 보는 것 같습니다. 대북 환경파들 배치했죠. 뭐 신자유주의 경제파들 전면 배치하죠. 또 마초주의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특히 윤핵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면 배치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거든요. 오히려 공을 세운 사람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뒤로 빠져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좀 좋은 모양새로 비칠 텐데. 네, 또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 윤건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대북 정책을 꼽으면서 그런데 이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디자인한 이 김태효 교수가 또다시 인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더라. 네. 이게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 역시도 윤석열 정부는 2기 MB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떤 이명박 정부와의 연관성을 좀 강조해서 비판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보면은 이 윤석열 인수위에 뭐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이 굉장히 좀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MB 2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민주당에서는 하고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을 해본 사람을 또 갖다 쓰는 게 확실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이제 인수위원과 관련해서 김은혜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선임 이제 한 거와 인선의 방향과 관련해서 네. 그간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가진 실수하지 않는 그다음에 아마추어가 아닌 인재를 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안보 이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MB맨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써본 사람, 능력 있고 써본 사람을 쓰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해봤는데 네네. 일을 잘했기 때문에 또 쓰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또 데려가고. 네네. 이게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이제 특수부 출신, 아니 특수검사 네. 하면서 일 잘해본 그 인재들을 자꾸 끌어다 쓰면서 사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기업이라든가 한 조직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사람에 따라서 성향도 다 다르고. 네. 근데 국가라면은 이런 인사는 너무 운동장을 좁게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안배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탕평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실패할 위험이 적은 반면 더 좋게 될 가능성, 기회도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다양성을 확보하고 탕평을 하는 그런 앞으로 이제 인수위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내각을 구성한다든가 청와대 참모진을 구성한다든가 할 때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은영미 의원님 운동장을 너무 좁게 쓰는 거 아니냐, 좀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수위는 오늘 인선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사실 이 윤석열 당선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인사가 있죠. 바로 당선인의 이 대변인입니다. 지금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매일 아침 지금 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일 아침 하는 브리핑이다 보니까 이수아 기자, 해프닝이 있어요. 네, 이 기자의 질문을 잘못 들어서 생긴 일인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부모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실 슬리머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하셨는데 잘 안 들립니다. 대통령 슬리머를 주장을 하셨는데 네, 대통령 슬리마라는 건 물리적인 슬리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대통령실? 아, 예. 그 이제 총리에게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그 대통령실 규모와 관계없이 책임 총리 그리고 모든 각 부처 장관이 자신의 일의 완결성을 갖고 임하는 그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은 예전이나 지금 일관됩니다. 네, 이 대통령실 슬림화를 대통령 슬림화로 들어서 윤 당선인의 다이어트 얘기인가? 라고 잘못 들었다고 합니다.